안녕하세요. 크립토 노마드입니다. 10월의 마지막 한 주가 막을 올렸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힘찬 한 주의 시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비트코인은 19,500달러 위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래쪽 대신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삼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. 2만 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. 일단 한 주의 시작은 좋지만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곳곳에 암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애플과 마소 등 대형 기술주 빅5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슈퍼 위크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5개 기업이 S&P 500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전체 25%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특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해외 수익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. 실적 발표 상황과 더불어서 눈여겨서 챙겨야 할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.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 발표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, 또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,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, 이런 아주 다양한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리플 XRP 홀더 이 3,000명의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, 안 그래도 요즘 리플 관련 기업들이 법원에 이 제3자 입장문 아미시 브리프를 잇따라 제출하면서 SEC의 주장이 더 옹색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 주의 시작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캘린더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. 비트코인은 19,500달러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흐름만 놓고 보면 곧장 2만 달러 돌파까지 이뤄낼 것 같지만 분석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4,000달러나 그 아래를 찍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는다, 이렇게 말하면서 바닥 찍고 이제 반등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의 돌파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. 이제 마지막 저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곧 파티가 시작된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9,591달러가 저항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서 두 번에 걸친 돌파 실패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시도가 성공하면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행스럽게도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구간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그는 주간 종가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비트코인은 상단 저항선 돌파에 성공했다. 이제 이 저항선 위에 자리하게 되면 다음 저항 영역은 2500달러가 될 것이다. 역시나 18,000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입증됐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도 일간 RSI가 지지라인을 잘 받아주고 있다라면서 이미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고 곧 2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2만 달러 위에 올라서면 2만 5천 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이 제시된 상태라서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. 반면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기도 하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하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 기준으로 삼각 수렴을 완성한 뒤에 아래쪽으로 폭락을 해서 10,000달러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후에 내년 초까지 30,000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 거라는 건데 부디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월가에서는 이번 한 주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. S&P 500 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161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 여기에는 애플, 마소, 알파벳, 아마존, 메타 플랫폼 등 이 빅테크 5도 포함이 돼 있고 이들 5개 기업이 S&P 500 시총의 25%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 주가 실적 발표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코카콜라와 크래프트 하인즈 등의 실적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흐름 변화 상황 파악될 수 있을 거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의 실적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UPS의 실적도 관전 포인트인데 앞서 페덱스는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며 동시에 운임 인상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상황과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총평이 눈에 띄는데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. 이번 주 실적 위크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주요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먼저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24일 밤에 발표가 되고 연준이 CPI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 PCE도 28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.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27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또 하루 뒤 28일에는 일본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0.75%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 유지할지 이걸 유지가 될지 관심 포인트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7일 밤에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선 2분기 연속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는 2%대 초반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에서는 2.9%로 추산되고 있고 블룸버그는 2.3%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XRP 홀더들의 진술서 3,000건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XRP 홀더 대변 인격으로 활동하며 법원에 아미시 브리프를 제출한 존 디튼 변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. XRP를 매수한 것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실제 투자자들의 입장인 만큼 이게 또 글로벌한 XRP 홀더들의 입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포인트들입니다. 특히 최근 잇따라 리플 관련 기업들이 XRP를 송금 혁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, 그러니까 투자 이익을 기대한 게 아니고 송금 혁신의 수단으로 XRP를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송금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,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몰 이해가 이번 소송을 촉발시켰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EC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, 이런 되도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가장 단적인 상황을 미국 SEC가 대변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공산당 당원의 이 대만 독립 반대가 처음으로 명기됐다라는 겁니다. 이건 외교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,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,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,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여러 차례 짚어봤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 파급력을 글로벌 경제에 안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 또 다른 전쟁이 이렇게 추가될 경우에 시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
더욱이 중국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미국 등 서방은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쩌면 러시아가 그랬듯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정책을 중국도 전면적으로 뒤집어서 전격 허용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해석거리들, 비판거리들을 담고 있지만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녹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분위기, 흐름은 좋지만 간단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.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.